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36살이고 남편과 5살 된 귀여운 딸이 있습니다. 딸이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한 후에는 근처 편의점에서 시간제로 아르바이트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복되는 매일이지만 저는 이 평범한 삶도 그럭저럭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 저는 반년 전부터 어떤 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 진짜 새언니. 이거 비싼 옷이라 다른 거랑 섞지 말고 따로 빨아야 하는 건데. 그러면서 약간 보풀이 생긴 옷을 저에게 보여주면서 불만스러운 얼굴을 하는 건 아가씨입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는데 독신으로 살 거라나 뭐라나 아무튼 저보다 1살 어립니다. 아, 그래요? 그냥 빨래 바구니에 평소처럼 섞여 있어서 따로 빨아야 하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거 비싼 브랜드 옷이라서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넣은 거죠. 새언니는 저가 브랜드만 입어서 잘 모르나 봐요? 이렇게 말하고는 탐탁지 못한 표정을 짓고서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그러면 애초에 자기가 챙겨서 세탁하던지. 항상 이런 식입니다. 아가씨 입장에서는 제가 시키는 걸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호의로 세탁을 해주는 건데도 이런 말을 듣게 되네요. 정말 화가 납니다. 그리고 저는 어쩌다가 아가씨 점심 도시락까지 만들게 됐어요. 새언니, 요새 오빠 도시락 싸잖아요. 도시락 싸는 김에 제 것도 좀 부탁해요. 한껏 눈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아가씨가 직접 도시락 싸라고 거절했지만 저 도시락 같은 거 싸본 적도 없고 항상 엄마가 싸주셨거든요. 남편이 살쪄서 다이어트 한다고 채소랑 닭가슴살 위주로 싸는 거니까 아가씨는 필요하신 대로 직접 싸는 게 좋을 거예요. 이참에 한번 해보세요. 저는 아가씨가 하는 뒷말들은 전부 못 들은 척하고 아가씨 도시락은 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아가씨가 제가 일찍 일어나서 만들어둔 도시락을 마음대로 회사로 가져간 겁니다. 저는 화가 나서 퇴근한 아가씨에게 한마디 했어요.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남편 먹으라고 싸둔 도시락인 거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 도시락통이 안 보여서 얼마나 황당했는지 알아요? 왜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가져가요? 몰랐어요. 그냥 탁자 위에 올려져 있길래 당연히 제 것도 싸준 줄 알았죠. 미안해요. 태연하게 자기는 잘 몰랐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저도 다이어트 하려고 도시락 챙기는 거라 정말 맛도 좋고 양도 좋았어요. 도시락 싸기 싫으시면 밖에서 샐러드 같은 거 많이 파니까 사서 드세요. 새언니도 참, 밖에서 파는 샐러드들은 간도 제법 돼 있고 야채도 안 신선해서 먹을 게 못 돼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결론은 사 먹기 싫다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너무 얄미워서 냉동식품으로 범벅이 된 도시락을 몇 번 만들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계속 도시락을 가져갔습니다. 자기만 편하면 된다는 이기적이고 치사한 행동이죠. 벌써 반년 전부터 우리 가족은 시댁에 들어와 동거하고 있어요. 여기 오고 나서 저는 상당히 짜증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남편에게 아무리 말해도 전혀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짜증이 치밀어 씩씩거리면서 제가 집안일을 하고 있으면 며느라, 미안해. 지팡이를 짚은 시어머니가 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5년 전에 시아버지를 보내시고 그 후에도 회사원으로 계속 일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혈압이 높았던 것 같은데 어느 날 과로로 인해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오른쪽 반신에 약간 마비가 남았습니다. 지팡이나 보조기구를 사용하면 혼자서 걸을 수 있어요. 하지만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것은 불가능해져서 오랫동안 다녔던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은 연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며느라, 이것저것 많이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몸만 안 일했어도 이런 것들 안 시킬 텐데. 미안해. 시어머니는 말하는 건 다행히 정상이어서 대화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저와 아가씨가 옥신각신하고 있으면 항상 제 편에 서주셨어요. 제멋대로인 아가씨가 날뛰기 시작하면 너? 엄마가 집에서 소란 피우지 말랬지? 시끄럽게 할 거면 당장 나가. 엄마가 더 시끄러워.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해? 회사가 코앞인데 나가긴 어딜 나가? 멀쩡한 집 있는데 안 나갈 거야.
꼬박꼬박 말 대답할래? 조만간이야, 조만간. 시어머니는 전혀 상대해주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시집살이 같은 시대에 뒤떨어진 행동도 하지 않으시고 항상 저에게 고맙다고 말해주셨어요. 제 딸도 그런 시어머니를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시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들었을 때 저는 지금과 같은 상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아가씨도 함께 살고 있고 아가씨가 회사에 다닌다고 해도 시어머니가 누워만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찾아뵙고 도와드릴 게 있으면 거들어 드리기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달랐어요. 우리 엄마 집으로 이사 가자. 시어머니가 쓰러지신 날 남편이 저에게 한 말입니다. 뭐라고? 이미 아는 부동산에다가 전화해놨어. 그래서 다음 세입자 구해지는 대로 바로 나가는 거로 집주인한테다가 잘 말해준다네. 빠르면 다음 달에라도 바로 이사 갈 수 있을 거야. 그런 걸 상의도 없이 갑자기 혼자서 다 결정해버리면 어떡해. 그리고 어머님이 같이 살재? 내가 아는 어머님은 같이 사는 거 싫어하실 텐데? 무슨 소리야? 괜찮아. 결혼하기 전엔 내가 살던 집인데 싫을 게 뭐 있어. 이사 가면 나도 편하고 엄마도 아들이랑 손녀도 매일 볼 수 있어서 분명 좋아할 게 뻔해. 그럼 물어보지도 않고 혼자서 정한 거야? 갑자기 들이닥쳐서 같이 살겠다면 별로 안 반기실 텐데. 그리고 당신이야 편하겠지만 나는 며느리라서 아무래도 좀 불편한 게 있어. 나도 좀 생각해줘야지. 우리 이쁜 딸, 친할머니 보고 싶지? 우리 매일 할머니 볼까? 남편은 아직 어리고 순수한 딸에게 당연한 질문을 했어요. 네, 할머니 좋아요. 할머니랑 놀고 싶어요. 그 무렵에 저는 설마 아가씨가 이렇게까지 진상인 줄은 몰랐고 혼자서 일도 하면서 시어머니를 케어하는 게 힘들겠구나 하고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아가씨도 혼자 힘들겠지? 그럼 이래 된 거 어머님이 기력 회복할 때까지 다 같이 으쌰으쌰 해봐. 으쌰으쌰 할래? 뭐, 그러지. 제 말을 제대로 들은 것인지 못 들은 건지 미묘한 대답을 남편이 했습니다. 여차여차해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됐고 우리 가족은 물 흘러가듯 시댁으로 이사가서 살기 시작했어요. 제 예상대로 이사 첫날 시어머니의 표정은 복잡 미묘한 표정이었어요. 다들 정말 괜찮은 거 맞아? 며느리는 갑자기 이사하게 돼서 싫었을 텐데.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묘한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남편이 억지로 동거를 결정해서 시어머니가 별로 내켜하지 않는다는 걸 금방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눈치를 보게 되면서 괜히 움츠러들었어요. 그래도 처음에만 어색했지 나중에는 시어머니와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 나름대로 친해졌습니다. 뭐 이런 거는 재활운동이랑 똑같아.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나름 할만해. 시어머니는 저녁 식사와 청소 등 집안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며 솔선수범해 주셨어요. 제멋대로인 남편과 아가씨는 여전히 골칫거리였지만 시댁 생활이 생각보다 괜찮다고 생각이 들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설마 이렇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여보, 엄마 집에서 사니까 이제 내 용돈 좀 올려줘. 뭐? 무슨 말이야? 말 뜻을 잘 모르겠는데. 아니, 우리가 지금 엄마 집에서 살잖아. 그러면 관리비도 안 내고 TV나 인터넷비도 따로 내는 게 없잖아. 그러면 안 나가는 돈만큼 내 용돈으로 올려줄 수 있잖아. 남편은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알바를 시작해서 수입이 늘었으니 용돈을 당연히 올려줘야 한다며 억지를 부리기도 했었어요. 내 말 잘 들어봐. 여기 엄마 집에서 살면 다 공짜잖아. 내 말이 틀려? 당신이 말하는 공짜가 뭐야? 어머님 집에서 살긴 해도 식비나 생활용품 같은 건 우리가 지출하는 경우가 많아. 공짜 좋아하면 머리 까지는 거 알지? 뭘 벌써 공짜 타령이야? 분명 시댁은 시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대출을 다 갚으셔서 따로 빚은 없긴 하지만 관리비나 보험비나 기타 잡비는 시어머니와 아가씨가 지출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만 쇼핑은 제가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식비와 생활용품은 저희 가게에서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시어머니도 신경이 쓰이셨나 봐요. 방금 다 해서 얼마였어? 내 카드로 계산해.
어쩌다 같이 장이라도 보러 가면 미안하신 듯 카드를 내미셨지만 저는 단연코 거절했습니다. 확실히 전세살이 때에 비하면 지출은 조금 줄긴 했지만 인원도 2명 늘어나면서 식비는 당연히 늘었고 여유가 생긴 달에는 딸을 위해 조금씩 저축도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에게 매일 도시락을 싸주고 있고 회사도 회식 같은 건 일절 없습니다. 그러니 친구도 거의 없어 쉴 때는 게임만 하는 남편에게 용돈을 많이 줘봐야 허튼데 쓸 것 같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만 주고 있었습니다. 당최 쓸데도 없는 용돈을 왜 올려달라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하지만 우리 가게에서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은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뭐야? 왜 그렇게 하는데? 남편은 투덜투덜하면서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잠시 뒤 남편이 큰 소리로 말하는 게 밖으로 새어나왔어요. 아니, 왜? 왜 우리가 생활비 이런 걸 내야 해? 여긴 엄마 집이잖아. 제가 놀라서 방문을 열어보니 잔뜩 화난 모습의 남편이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을 꾸짖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남의 일인 것 마냥 멍하니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모든 걸 포기하고 해탈한 그런 사람의 눈이었어요. 제가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는지 남편은 저를 보고 말했어요. 여보, 이제 그만 보내도 돼. 이제 안심하라는 듯한 표정을 짓고서는 방을 나섭니다. 저는 멍한 얼굴로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런 놈을 골라서 결혼한 내가 미쳤지. 라고 말이죠.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생활비 내기 싫다고 남편에게 말해서 남편이 저 대신에 시어머니에게 항의하게 만든 치졸한 며느리의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모습이 상상되자 이마에서 식은땀이 났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보시고 씩 웃으셨어요. 며느라, 나랑 커피 한잔 할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편안하게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며칠 후, 저와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딸이 좋아하는 만두를 빚고 있었어요. 이때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시어머니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걸은 건 남편이었어요. 어머, 뭘 깜빡했나 보네. 아마도 뭐 사야 할지 까먹었어. 이거 아닐까요? 시어머니는 만두 빚던 끈적끈적한 손으로 만질 수 없어서 손등을 이용해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뭐 하는데 이렇게 늦게 받아? 여보세요? 휴일이라고 뒹굴뒹굴하는 남편과 아가씨를 시어머니가 강제로 장 좀 보라고 내보낸 거였거든요. 제가 남편한테 말을 걸려고 할 때 옆에 있던 아가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엄마, 전화 받았어? 아니, 신호가 끊긴 건지 아무것도 안 들리네. 딸이 만지다가 누른 건가? 그렇게 남편이 말하자 옆에서 아가씨가 충격적인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건 그렇고 말이야. 저와 시어머니는 이 뒷이야기를 듣고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어요. 다행히 자동 녹음이 되고 있었고 얼마 뒤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저는 얼른 손을 씻고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과 아가씨가 돌아왔어요. 뭐? 무슨 일 있어요? 둘이 왜 그러고 있어요? 남편과 아가씨가 놀랄만 했습니다. 정색하고 있는 얼굴에 저와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두 사람을 노려보고 있었으니까요. 진짜 둘이 왜 그래? 무섭게 왜 이래? 둘이 여기 앉아. 너희한테 묻고 싶은 게 있으니까.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저한테 눈짓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금 통화할 때 녹음됐던 두 사람의 대화를 재생했어요. 그건 그렇고 엄마 돈은 엄마가 죽은 후가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것 같아. 역시나 그런가 보네. 네가 1억 찾았다고 해서 모처럼 엄마 집으로 이사 왔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엄마도 참 치사하지. 아빠 유산인데 숨기고 말이야. 아마 우리한텐 100만 원도 없다고 할걸. 이런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마 걷는 거 느려 터져서 가끔 성질나지 않아? 계단 같은데 내려올 때 천천히 내려가는 거 보면 가끔 뒤에서 밀어버리고 싶다니까. 맞아. 둘의 대화는 여기서 전화가 끊어졌어요. 두 사람은 설마 통화가 연결된 줄 몰랐던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저는 이 대화를 듣고 시어머니의 신변의 위험을 느껴 즉시 112에 연락해서 이런 내용을 말했지만 가족 간의 대화만으로 모두 다 출동할 수 없다고 했어요. 녹음 재생이 끝난 뒤 시어머니는 말했어요. 너희들 속마음이 이렇단 말이지? 예전부터 생각했지만 실망스럽네. 뭐 어차피 이 집 팔고 이사 갈 거니까. 이사 간다는 말을 들은 두 사람은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사실 저는 예전부터 시어머니와 고민 상담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아가씨입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 아가씨가 나름대로 생활비를 보태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가씨는 월급을 받으면서도 한 푼도 생활비를 보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집안일은 시어머니에게 모두 맡기면서 불평불만만 늘어놓았어요. 엄마, 제가 일해서 번 돈이니까 제가 어디에 쓰던지 제 맘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 피부관리나 여행, 주제에 맞지 않게 명품 가방 등을 샀습니다. 그런데 쓸 돈이 있으면 생활비나 좀 보태던가 아니면 얼른 돈 모아서 나가서 살던가.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아가씨도 혼났대요. 혼날 때만큼은 집안일을 돕는 척이라도 조금 했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도 생활비를 보태는 일은 없었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는 아가씨는 완전히 시어머니 머리 위에서 놀고 있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였어요. 아빠 살아있을 때 아빠가 생활비 안 보탤 거면 독립할 돈 모으라고 했잖아. 근데 갑자기 생활비 보태라고 하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네 말이 맞지? 그건 말 그대로 돈 모아서 빨리 독립하라는 거잖아. 너희들 내보내고 둘이서 한가롭게 살고 싶었는데 너가 직장 생활한 지 벌써 몇 년째야. 그동안 생활비 하나도 안 보태고 얼마나 부자 됐는지 좀 봐봐. 대꾸할 말이 없는지 아가씨는 억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바로 앞이 회사라 집에서 다니기 좋은데 갑자기 이사 가면 곤란해. 내가 왜 너를 데려가? 지금까지 네 맘대로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부디 네 맘대로 사세요. 드디어 시어머니의 진심이 전해졌는지 두 사람은 갑자기 초조해 보였어요. 그럼 1억은? 그거 아빠 돈이잖아. 엄마가 혼자 다 차지하려고 숨긴 거 아니야? 이거 경찰에 다 말할 거야.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남긴 유산이니 남편은 자기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서둘러 이사를 온 그런 상황이었어요. 너무 바보 같은 상황에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니들이 본 1억은 내가 결혼하기 전에 모았던 돈이야. 유산이니 뭐니 전혀 상관없다는 거지. 니들 키우느라 돈 들어가지 집 대출 갚았지 모아놓은 돈이 있는 줄 아니? 대화가 시끄러웠는지 옆방에서 자고 있던 딸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잠이 덜 깬 얼굴로 남편과 아가씨를 보면서 말했어요. 아빠, 잘못한 거 있어? 왜 혼나고 있어? 얼른 미안하다고 해야지. 어른이면 사과 잘해야 한다고 했어. 딸의 기특한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고 남편과 아가씨는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새언니 왜 웃어요? 지금 새언니가 이 상황 다 만든 거 아니에요? 뭘 또 저한테 그래요? 그냥 딸이 말하는 게 웃겨서 웃은 거죠. 훨씬 더 어른스럽잖아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빨래를 하던 도시락을 싸주던 저한테 언제 고맙다고 말한 적 있어요. 5살짜리 애도 고맙다는 말 할 줄 아는데 그 한마디를 못해요? 아가씨가 무슨 악이에요? 속옷은 또 얼마나 자주 안 갈아입는지 꼬린내가 진동하는데 그런 걸 저보고 빨개하면 안 창피해요? 수치심 같은 건 개나 줘버렸나 봐요. 뭐라고요? 보자 하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불만 있으면 새언니가 나가면 되잖아요. 여기 우리 집이거든요. 애도 꼴 보기 싫으니까 데리고 얼른 나가요. 시끄러워. 네가 나가. 이 기생충 노처녀야. 제 기세에 눌렸는지 아니면 기생충 노처녀의 충격을 받았는지 아가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집을 비우는 날이 왔습니다. 이제 여기는 팔렸으니까 이번 달 말까지는 집에서 나가. 할 말만 하시고 행선지도 말하지 않고 나가셨어요. 남겨진 남편과 아가씨는 설마 이렇게 될 줄이야. 이제 4명이 살 집을 구해야 하네. 여기 근처에 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남편이랑 살 거면 투룸만 돼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명이 투룸이라니 무슨 말이야? 우리 딸, 엄마랑 이제 갈까? 엄마 좋아.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 얼른 보고 싶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긴 당신하고 이혼할 거란 말이지. 나도 돈 필요하면 언젠가 뒤에서 밀어버릴지도 모르는데 무서워서 어떻게 함께 살겠어. 그거 다 농담이었다고 했잖아. 그치? 동생아? 새언니, 저번에 다 오해라고 계속 말했는데 소심하게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말고 저희 넷이서 함께 재밌게 살아요. 네? 가정부 해줄 사람이 필요한지 아가씨는 능글맞게 말했어요. 잘 보셨네요. 제가 엄청 소심하거든요. 자기 부모한테도 잘 못하는 사람이 피도 안 섞인 저에게 잘해줄 리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랑 어떻게 살아요? 비슷한 사람끼리 살던 대로 계속 그렇게 살아주세요. 여보, 제발. 마치 어린아이처럼 남편이 울부짖었습니다. 옛날에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귀여워 보였지만 지금은 토 나올 정도로 실례요. 나중에 한 달이 건너 알게 됐는데 아가씨가 도시락 싸달라고 한 건 짝사랑하고 있는 동료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가 싼 것처럼 해서 여성스러움을 어필하려고 했던 거랍니다. 멍청한 아가씨가 몰라서 그렇지 그 남자한테는 여자친구가 있었다고 하네요. 저는 친정집으로 돌아와서 딸과 함께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좋은 변호사도 만나 이혼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 남편과 딸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싶지만 가끔 남편을 찾는 딸에게 몹쓸 짓인 것 같아 마음이 약해지네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과 다시 합치진 않을 거지만 언젠가는 딸에게 모든 진실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이제 저와 딸만 생각하며 하루하루 후회 없이 잘 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